그래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BMAE 같은 경우에는 결국 프레이토스가 이 그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따른 구독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어떤 회사보다도 더 많은 해운사, 항공사를 플랫폼에 들어오도록 설득했고, 그 다음에 다른 트럭 회사들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플랫폼에 통합성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쉽스타도 인수해가지고 이제 대형 정기적으로 결제하게 되는 대형 화주들도 이 플랫폼에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이제 점점 더 물류 플랫폼에서 통합성, 전반 전체성을 확보하는 그런 BM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률이 30%에 달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성장 내러티브는 이제 물류 서비스가 원래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약 결제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점차 디지털 플랫폼에 선두에 있는 프레이토스 방향으로 이제 예약과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런 침투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성장이 점차 가속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입에 있고 이제 점차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는 그런 근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해자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해자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 자체가 공급자를 유인하고, 공급자가 많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를 유인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미 프레이토스는 수천 개의 포워더와 수십 개의 항공 해운사를 연결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도 다양화하고 고객 낙인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경쟁사가 단기간에 이런 소비자와 공급자를 따라잡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높은 진입장벽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워더나 아니면은 포워더의 자체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신생 경쟁 스타트업의 동향은 지속 주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얘네들이 쉽게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익률 측면에서는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순손실이 이제 450만 불 정도 되는데, 이제 얘네가 보유한 현금은 이제 5천만 불 정도 돼가지고 좀 이제 흑자 전환 시점이 조금만 늦춰지게 되더라도 이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금 소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고, 경영진 발표대로 26년까지 제 거래 규모 확대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가지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본 매치 측면에서는 쉽스타 인수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프레이토스가 스팟 화물 예약 서비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물류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예약을 진행하는 그런 스팟 화물 예약 서비스 위주에서, 이제 쉽스타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반으로 조달 카테고리, 그러니까 조달을 하는 그런 이제 화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점유율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은 스파니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운송 공간을 단건으로 구매하는 것인데 비해서, 계약 기반 조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미리 계약한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운송을 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스파니아 같은 경우에는 중소 포워더가 많고 서드파티 포워더가 많았던 데 비해서, 쉽스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화주 퓨마나 티센크루프 같은 그런 이제 고객군이 많았다. 그래서 얘네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스파니아 같은 경우에는 빠른 거래 전환이나 네트워크 효과, 단기 수익 확보에 강점이 있다고 본다면은, 계약 조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낙인하고 장기 매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얘네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시장이 확대되고 수익 모델이 다변화되고 고객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스팟 계약을 하던
그런 그 기업들도 이제 계약 기반으로 이제 환원될 수 있고, 계약 기반을 하던 고객들이 이제 다시 스팟 계약을 더 늘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크로스 셀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너지가 높은 그런 인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그렇듯이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PSR이 굉장히 중요한 멀티플 산정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프레이토스 같은 경우에 PSR이 3.47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 비해서는 높지 않은 편이고, 시장에서는 이제 프레이토스의 성장률이 둔화될 위험성과 그다음에 수익성, 불확실성을 감안해가지고 비교적 보수적으로 밸류에이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상승했던 9.71달러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 이제 지금 한 3년 동안 이제 4분의 1 토막 정도 났죠. 근데 합리적이거나 아니면은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이라거나 아니면은 다소 저평가 국면에 들었다라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2, 3년 내에 흑자 전환이 실현되고 20%대 매출 성장이 지속된다면은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향의 여지가 있지만,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자본 희석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레이토스 주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적자 기업으로서 할인을 적용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프레이토스 재무 상황이 분기 순이익으로 450만 불 정도 마이너스를 달성했는데, 보유연금이 지금 현재 5천만 불이라고 하면은 흑자 전환 목표 시점이 두세 분기 정도만 지연되더라도 이제 현금이 다 바닥나기 때문에 외부 자금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주가 대비해서 시총이 충분히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경기 침체나 교역 감소 같은 경우에는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생각되고, 지금 BM을 꾸준히 유지하기만 한다면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지만, 단기 재무 리스크를 당부하기에는 보유 현금 대비해서 적자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작은 펌프에도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버핏 같은 경우에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자들에게 운전대에 칼을 꽂고 운전하지 말라라고 충고하고 있는데, 현재 프레이토스의 적자사업 구조는 이제 작은 범프가 나더라도 현금이 바닥날 수 있는 좀 위험을 내포한 투자 대안이 아닐까. 그래서 칼을 꽂고 운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좀 설정해야 되지 않나, 제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율화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거는 사실이지만 60%를 넘는 영업 손실률, 순손실률도 조금 우려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제 프레이토스가 앞으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26년 말 이 손실률이 0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이걸 입증해주는 시점에 검은기업으로 편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분기는 아니었고, 다음 분기에도 한번 실적 발표를 보면서 이제 회사의 성장률과 그다음에 회사의 그런 그 잠재력, 그다음에 뭐 인수합병, 자본 배치, 이익률 상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팔로우를 해보면서 이제 편입 가능성을 재검토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프레이토스 1분기 실적 발표를 거머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